근데 이 보툴리눔 톡신이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여태까지 보고된 바에 의하면 심각한 것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보툴리눔 톡신이 어떤 혈액을 통해서 이동한다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이동하지 않는데도 원거리에서 보톡스를 놓은 부위에서 좀 떨어져 있는 부위인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은 어떤 근육의 힘이 급격히 떨어진다든가 목이 쉬거나 언어장애나 말다듬증, 방광통제가 상실된다든가 호흡곤란이나 삼킴곤란이나 흐린 시야, 눈곱 불처짐, 이거는 이제 조금 연관된 부위이긴 하지만 이런 데에 어떤 어려움을 주고 드물기는 하지만 사망한 사례도 있어요. 또 이제 과민 반응을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두드러기나 연조직의 어떤 부어오른다거나 호흡곤란이나 이런 게 나타나는 경우도 보고됐고요. 신경근질환은 어떤 중증 근무력증이라든가 근육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보톡스를 맞으면 안 됩니다. 그걸 인해서 호흡저하나 삼킴곤란이 오게 되면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것 외에 심혈관계에 어떤 원래 문제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은 경우들이 보고된 바가 있어요. 심혈관계에 있는 분들은 보톡스 맞는 건 상당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눈 쪽에 맞는 분들이 있어요. 눈가 주름 없애려고. 그런 경우에 이제 눈꺼풀이 경련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이제 처짐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보툴리늄 톡신 제제는 이것저것 섞어 쓰면 안 돼요. 하나만 계속 써야지. 상호 대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해부학적으로 좀 취약한 구조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침샘이나 이런 데 잘못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톡스를 턱에 놓을 때 침샘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해부학적 구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안면신경이나 이런 데 건드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혈액 속에 침투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해부학적 구조를 알고 보톡스 주사를 놔야 되는 거죠. 호흡기 장애가 있는 경우에 이 보톡스 때문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상지나 하지 경직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중증 근육 무력증이라든가 근육 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근이완작용이 있으니까 이게 호흡에 영향을 미치면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죠. 임신하고 있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이것이 혈액을 통해서 태아로 전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아직 태아에 영향을 주었다는 보고는 거의 없는데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권유하지 않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신혼여행 가기 전에 보톡스 맞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 허니문 베이비 생기면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잘 생각하고 보톡스를 맞아야 됩니다. 근이완제 쓰고 있는 분들 맞으면 근이완 효과가 배가 돼서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고요. 항생제나 항콜린제나 어떤 벤조디아핀계라고 해서 좀 긴장을 완화시키고 하는 그러한 약제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톡스를 투여할 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툴리눔 톡신, 이 보툴리눔 균에 의해서 생산되는 이 톡신 단백질을 주사할 경우에는 용법, 그리고 용량, 그리고 주사를 넣는 부위에 대한 해부학적 구조나 관련 생리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함부로 막 넣는 것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너무 널리 사용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신경 근육이나 해부학적 구조, 또 여러 가지 근전도 어떤 현상이나 생리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걸 얘기하는 건 구강암면 통증 분야에서 바로 이 보톡스가 최근에 사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턱관절 질환에서 더 근육 쪽이나 신경병변성 통증이나 편두통이나 이가리 쪽에서 이 보톡스를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사용하게 되는 거죠.